안녕하세요, 이빨맨입니다. 오늘 영화는 두 교황. 넷플릭스에서 현재 공개 중이고요. 지금 극장에도 12월 11일 날 걸렸죠. 두 교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하고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다룬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이제 키워드로 뽑은 게 축구입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로서 보자 그러면 아르헨티나 주류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그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게 좀 소탈하고 이게 서민적인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도 가자마자 동네에 들어가지고 맥주집에 홉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맥주 마시면서 축구를 본다고요. 근데 축구를 보는데 옆에 뭔가 자기랑 같은 국적인 아르헨티나 사람이 같이 축구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 축구에 나오니까 같이 이제 응원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보여주면서 이 정말 소탈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 현재 교황 얘기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를 하니까 베네딕토 교황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이 아르헨티나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베네딕토 교황 보고 그냥 나치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치. 근데 이 나치가 이 베네딕토 교황이 이게 국적이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렇고 약간 이렇게 보수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행보가 이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보적이랄지 보통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렇게 보는 시선이 많았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봤기 때문에 좀 폄하해서 얘기하고 우리 선입견으로 얘기하자면 나치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게 당시에 뭐 카톨릭이랄지 유럽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베네토 교황의 선입견이었어요. 감독님이 페르난도 메이넬레스라고 이 브라질 영화 감독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제 손안에 꼽는 영화인데 시티 오브 갓 2002년도인가 나온 영화인데 그 브라질 그 범죄 소구를 마치 이제 대부같이 이걸 만들었던 페르난도 메이넬레스 감독이 전에 있던 그 범죄 영화하고는 결이 다른 종교 영화에 가까운 영화인데도 굉장히 연출을 잘 하셨습니다. 이 감독님이 이걸 표현하는 매체로서 이 두 교황의 생각이랄지 사고방식 이런 걸 표현하는 소재로서 축구를 정말 잘 사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영화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 이야기, 전사, 이 사람의 이제 젊었을 때 이야기들이 쭉 펼쳐져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축구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서 쓰였던 게 뭐냐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우리는 보통 뭐 좌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진보적인 신화 활동을 했던 신부들 사이에서는 약간 배신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에서 표현이 되는데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어찌 이제 프란치스코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당시 군부 우리나라 뭐 전두환이나 똑같죠. 이런 사람들 똑같은 그 군부하고 만나서 그걸 협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제 진보적인 신부들은 이 사람을 배신자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대사로도 나오지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너는 우리는 투쟁을 할 테니 너는 살인자들하고 차나 마셔라 뭐 이런 표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뭔가 이제 연설을 하고 미사를 할 때 그 진보적인 신부들은 뭐 배신자라고 막 얘기했던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젊었을 때 시절이지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상당히 이제 고뇌하고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시 이제 그 방황을 접고 뭔가 이렇게 깨달음의 순간으로 나오는 게 바로 여기서 축구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쓰여요. 맨 처음에는 자기 혼자 뭔가 이렇게 하면 자기 혼자 그 미사 보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레이션이 쭉 펼쳐지는데 그 장면에서 그 얘기인 거예요. 특히 말해서 지금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장 큰 메시지나 이 양반의 그거는 사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부익부, 빈빈에 대해서 정말 이게 부자들이 막 끝이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이제 자제심, 여기서는 이기심이라고 나오는데 이기심을 자제해라 이런 걸로 이 영화에서도 표현되는데 그걸 사용하는 소재가 그 나레이션으로 펼쳐지는 게 그 축구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축구를 비유해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런데 아주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애들을 모아놓고 동네 고원지대에서 이렇게 골을 차는데 그 경기 전에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스를 해라.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패스를 해라. 근데 그 내용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걸 우리 사회를 이 감독은 정말 이 축구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냥 딱 비유해가지고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애들, 니들 뭐 부자들 뭐 잘 나갔다고. 물론 그 사람들 자기만의 그 신자유주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니들만 골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영화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변에게 패스를 해라는 거잖아요. 축구라는 건 팀 경기고 어차피 단체가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신만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한테 패스를 해라. 그 저는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프란체스코 교황의 그 사상을 표현을 하고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큰 주제 같은 것도 이 영화가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도 이 영화 마지막에도 2014년에 또 독일하고 아르헨티나가 공교롭게도 또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이 교황의 한 명의 교황, 독일 국적의 교황과 아르헨티나 국적의 교황이 있는 이 사람들의 월드컵 경기 결승전이 벌어졌으니까 또 이 두 교황은 또 만나가지고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영화에서 저희도 표현된 건 둘이 굉장히 서민적으로 맥주를 마시면서 그 경기를 보면서 서로 이제 각자 팀을 뭐 응원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게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 영화가 베네딕토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패스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카톨릭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거를 표현해 주는데 정말 이 축구라는 이 간단한 소재,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너의 이기심을 버리고 네가 물론 잘하는 선수고 잘 나가는 선수지만 너의 이기심을 버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패스를 해라. 이 한마디로 이 영화를 표현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큰 줄기에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전교황이었던 베네딕토 교황의 지금까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네딕토 교황이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시작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자기의 교황권을 넘겨주게 되는, 카톨릭 역사에서는 두 번째 있는 일이래요. 12세기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800년 만에 교황이 자기 임기 중에 자진 사퇴하는 일은 이번 베네딕토 교황 16세 거의 초유의 지금 사퇴를 2012년이죠. 이게 너무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도 굉장히 좀 혼란했었어요. 혼란했었고 그걸 이런 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영화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베네딕토 교황에게 패스를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영화에서 표현된 걸로는 그 뉴스 자료화면으로 이렇게 쭉 해서 나와요. 그 몽타주로 쭉 해서 교차 편집을 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각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필라델피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장면들이 특히 아시아 쪽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나옵니다. 서울에 2014년에 나와서 그때 세월호 우리 있어서 그 유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 와서 이제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그때 개종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은 일이니까 우리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영화를 얼핏 보면 프란체스코 교황의 영화 같겠지만 주 교황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답게 베네딕토 대왕도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베네딕토 교황이 더 진주인공에 가깝지 않냐 싶은 게, 이 영화 캐스팅 자체가 그런데 안소니 호킨스면 지금 현존하는 그야말로 저번에도 저희 아이리쉬맨 때 얘기했겠지만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지금 최고 티어급의 배우잖아요. 물론 좀 계열은 달라요. 뭐냐면 이쪽 미국 쪽 배우들 알파치노나 로버트 드니로 이제 메소드 흔히 얘기해서 메소드 배우들이죠. 그렇지만 안소니 호킨스는 대표적인 영국 배우들, 셰익스피어 극으로부터 나온 전통적인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완벽한 기초가 탄탄한 배우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나오는 사람. 또 덕분에 또 이분은 또 이제 기사 자기까지 받았죠. 그래서 그 인간 문화재급 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만 놓고 보면 사실은 안소니 호킨스라는 인물을 박아 넣으면서 이 베네딕토 교황 쪽에 이 감독은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소니 호킨스가 너무나 또 여기서 그 역할을 또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맡았던 조나단 프라이스라는 배우는 특히 여러분이 이게 많이 알 것 같은 게 왕자의 게임에서 나왔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하이스페로우라고 그 약간 교황 그 이제 극중내는 왕자의 게임에서는 이제 환타지이기 때문에 좀 기독교 그 교황에 가까운 그런 비슷한 이미지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역할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이 작품에서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을 맡게 됐죠. 그리고 사실 실제 프란치스코 교황과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된 캐스팅이다. 그리고 나 안소니 호키스 워낙 진짜 좋아하는 배우거든. 뭐 옛날 그때 아니야 양대 친구 하니발 렉터 모든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이 원형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 인간 문화재야. 이 작품에 저는 빼어날 수작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빨맨이었습니다.